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순열이에요. 성취 기준은 순열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일단 순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제가 수업을 할 때 순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대로 열 맞추기 또는 순서대로 줄 세우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줄 세우기라고 처음에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예시에도 보면 5명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자리를 어떻게 정할까? 누가 제일 왼쪽에 설까? 그 다음엔 누가 설까? 그 다음엔 누가 설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이래요.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이게 중요해요. 4장을 모두 다 줄을 세울 수도 있고 4장 중에 몇 장만 뽑아가지고 줄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4장 중에 2장을 뽑아 2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1이랑 2를 뽑았다고 칠 때 1 뽑고 2 뽑으면 12가 되는 거고 2 뽑고 1 뽑으면 21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먼저 뽑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자, 순열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줄 세우기인데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얘는 어떻게 보면 좀 쉽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1, 2, 3, 4 4장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4장 중에 한 장을 고민해서 뽑는 경우의 수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1이든 2든 3이든 4든 4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4가지.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치면 그럼 이제 카드가 몇 개 남아있어요? 그렇지, 3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카드를 고민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것이고 2장을 연달아서 뽑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구해놓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세트로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곱했다라는 거. 그랬더니 총 12가지가 나온다.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수형도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1일 때 2, 3, 4, 2일 때 두 번째 1, 3, 4, 3일 때 1, 2, 4, 4일 때 1, 2, 3 이렇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는 총 4가지고 첫 번째 뽑은 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된다. 총 3개씩 4세트이기 때문에 4, 3, 12 해가지고 12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수형도든 곱셈으로든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힌트라고 준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순열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택할 수 있어요? 5개. 5개 있는데 거기서 6개 택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하려고 하는 r개는 전체의 경우의 수인 n보다는 작대요. 당연한 얘기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다시 얘기하면 줄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표현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잘 보세요. 중요해요. 이렇게 나타낸다.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요. P라고 크게 쓰시고 전체 몇 개가 있는지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건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좀 전에 위의 상황에서요. 4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서 2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4개 중에서 순서가 중요해. 줄 세우기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에서 4P2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아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는 4개 중에 하나 뽑을 거니까 고민할 수 있는 케이스가 4개 하나 뽑아냈으니까 그 다음 몇 개가 남았다? 3개. 그리고 이렇게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기호를 보고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 이걸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4개부터 4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2개 곱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4장 중에서 2장을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4P3을 구해라. 그럼 4장 중에서 몇 장을 뽑으라는 거죠? 3장을 뽑으라는 거야. 그러면 4개부터 시작해서 4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하라고? 3개를 곱하시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아래쪽에 순열의 수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나는 좀 최상위권 노린다 하시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우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넘어가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총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라는 거예요. 3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총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라는 거예요? 3개. 그러면 6부터 시작해가지고 숫자를 3개를 연달아 작아지게 하면서 곱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6가지가 되고 얘는 6, 5, 30, 120까지가 됩니다. 요거는 어때요? 7개 중에 1개를 택해라.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당연히 7가지가 되겠죠. 문제 2번. 다음을 구하세요. 11명의 축구 선수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여 승부차기 한다. 승부차기? 나 이거 어려운데. 이게 아니야, 얘들아. 그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문제에 승부차기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11명 중에서 5명만 순서를 정해서 뽑아주면 돼요. 그럼 걔네가 승부차기를 할 수도 있고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 달리기 할 수도 있고 개주할 수도 있고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요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총 몇 명이 있느냐? 거기에서 몇 명을 뽑을 것이냐? 기호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계산기 써야 되나? 그냥 두셔도 돼요. 그냥 두셔도 된다. 넘어갈게요. 2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전체 몇 명이래요? 20명. 2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뽑겠습니다. 그냥 세트로 뭐 대표 둘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1명은 대표가 돼야 하고 1명은 총무가 돼야 하고 누굴 먼저 뽑느냐에 따라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총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열이에요. 20명 중에 1명 뽑고 남아있는 19명 중에 또 1명 뽑는다.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되시면 화면 멈춰놓고 한 번 더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계속해서 순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냥 NPR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다른 개념이 들어가면 문제 풀기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자, 계승 보겠습니다. 계승, 영어로는 팩토리얼 옆에 나와 있어요.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입니다.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선택한대요. 자, 예를 들면 3명이 있는데 얘네를 줄을 세우는 거야.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굴 세울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사람이 3명 있기 때문에 그렇지 3가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둘 중에 누굴 택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경우의 수로 따지면 1가지가 되겠죠. 이거예요. 3P3. 3명 중에 3명 뽑는 경우. 얘가 만약에 5명 중에 5명 뽑는 경우다. 그럼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특정한 몇 명만 뽑을 경우에는 P를 이용해가지고 NPR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다 뽑을 거야. N명을 다 갖다가 순서를 돌려서 줄을 세운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NPN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얘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쓴대요. N 한 다음에 그냥 끝까지 다 곱해! 이런 뜻이야. 끝까지 다 곱해! 뭐 이런 거예요. 느낌표처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3, 2, 1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요. 얘는 3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괜찮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했잖아요. 5팩토리얼 이렇게 쓰실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얘를 3의 계승, 5의 계승 또는 3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3팩
5팩 이렇게 읽을 거예요. 수많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읽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읽으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할 때 제가 팩토리얼이다, 계승이다 라고도 하지만 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팩이 뭐지?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순열의 수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순열 자체를 공부할 때는 잘 안 쓰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합이랑 연관 짓거나 다른 개념이 들어오게 됐을 때 가끔씩 증명하거나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얘는 생각보다 쉬워. 얘는 이거죠. NPN. n부터 시작해서 n개를 다 곱해라 1까지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고요. 뒤에 나오는 게 조금 n 0 팩토리얼이거든요. 0 팩토리얼. 이거 무슨 얘기냐? 수학자들은 찜찜하게 어떤 상황을 남겨두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누가 막 따지고 드는 거야.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2팩은 2 곱하기 1이고 그럼 1팩은 그냥 1이고 그럼 0팩 같은 거 너네 정의할 수 있어? 문제 풀 때 필요하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0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0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거 다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지? 그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가 그냥 한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나 0명을 한번 줄을 세워볼까? 줄을 세울 수가 실제로는 줄을 세울 수가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도 한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얘를 0 팩토리얼은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문제 풀 때 필요해서, 증명할 때 필요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죠. 몇 명이 있긴 있어요. 몇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0명을 뽑을 거라는 거야. 내가 너네 중에 0명 뽑아서 선물 줄게 하고 쳐다보는 거야.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하튼 그 상황도 그냥 한 가지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5명이 있는데 내가 너네 중에 1명 뽑아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선물을 줄게. 그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5명이니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 5가지가 돼요. 근데 되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야, 내가 너네 중에 0명 뽑아 선물 줄게 하고 그냥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상황 자체도 한 가지라고 수학에서 정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거 뭐지? 이거 0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바라보는 그 상황 자체도 우리가 한 가지로 정의를 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으로 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모양처럼 보이는데 우리 아까 했던 것들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왼쪽은 P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퍼뮤테이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P가 아니라 팩토리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증명할 때는 팩토리얼이 훨씬 편하거든요. 따다다다 곱해가지고 막 약분 따다다다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예를 들어 4P이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4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는 거야? 2개 곱하시는 거예요. 2까지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2개를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팩토리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될까? 자, 일단은 4가 있잖아요. 4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4 팩토리얼 이렇게 해봐. 괜찮아요? 4 곱하기 3을 표현하기 위해서 4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얘 지금 같지 않죠? 요거는 4 곱하기 3이지만 이쪽은 뭐야? 이거는 4, 3, 2, 1. 자, 왼쪽은 4, 3이고요. 오른쪽은 4, 3, 2, 1이에요. 그럼 없애야 되는 게 뭐야 지금? 2랑 1이라고요. 괜찮아요? 2랑 1이라고요. 2 곱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자, 여기 지금 n과 r이 있어요. 4와 2가 있습니다. 위에는 n을 쓰시고요. 맞니? 아래쪽에는 n-r을 쓰세요.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6p4라고 할까요? 6p4. 얘는 6, 5, 4, 3이에요. 얘를 팩토리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은 6팩 해가지고 6에서부터 1까지를 쭉 곱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면 왼쪽은 6543이고 오른쪽은 654321이에요. 뭘 없애야 되는 거야? 2랑 1.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6이 여기 올라갔고 2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6에서 4를 빼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얘가 이제 머리에 집어넣을 자리가 있다면 이걸 집어넣으시면 좋은데 난 들어갈 자리가 없다 하시면은 순열 문제만 열심히 푸세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유도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굉장히 길었는데 실제로 문제는 우리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6팩이다. 뭐야? 6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다 곱하시라는 거예요. 720 나와요. 괜찮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5P5예요.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5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 5, 4, 3, 2,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120이 되고 그래요? 이제 좀 기억나세요? 1학년 때 했던 거? 자, 요거 볼게요. 8P0이다. 8명을 세워놓고 야 너네 중에 0명에게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주겠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라고요. 자 이번에는 7팩에 4팩 요거는 이렇게도 쓸 수 나중에 하자. 7팩에 4팩이면요 7, 6, 5, 4, 3, 2, 1 맞아요? 4팩 하면은 4, 3, 2, 1 찾았죠? 약분하고 약분하면 765가 남아요. 210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7P3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 마지막에 765 3개가 남았잖아요.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 거니까 7P3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이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문제 다음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문제집에서. 민주와 현우를 포함한 5명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이 5명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민주와 현우가 이웃하게 보겠습니다. 5명이 만약에 그냥 일렬로 서는 문제다. 5명이 일렬로 서는 문제면 5명 이거 5팩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5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5가지. 그럼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4명 중에 1명 뽑는 경우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얘를 5P5 또는 5팩토리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보단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민주와 현우가 이웃하게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웃한다.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우의 수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라. 그러니까 민주가 있고 현우가 있고 나머지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묶는 거야. 그럼 마치 몇 명인 것처럼 보이냐? 4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4명을 줄 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민주랑 현우가 민주, 현우, A, B, C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이 자리를 살짝 바꾸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현주, 현우, 민주, A, B, C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이 묶어놨기 때문에 요 안에서 얘네 둘이 자리를 살짝 바꿀 수 있어요.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몇 가지냐면 2가지거든요. 괜찮죠? 근데 2가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둘이 줄 세우는 경우라서 이렇게 할게. 2팩토리얼까지. 결국은 2가지지만 답지에는 보통 2라고 안 나오고 2팩토리얼이라고 나와요. 2명을 자리 바꿔서 줄 세우는 경우로 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24 곱하기 2 해가지고 48가지가 되겠다. 괜찮으면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분 정도 화면 멈춰놓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해볼게요.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한다. A, C, E를 모두 이웃하게. 이젠 배웠단 말이에요. A, C, E를 이웃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3명을 묶어라.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B랑 D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몇 명을 줄 세우는 것처럼 보이냐면 그렇지. 3명을 줄 세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줄을 세웠다고 쳐요. 예를 들어 B 세우고 A, C, E 이렇게 세우고 D 세웠어요. 지금 이 3팩토리얼 하면 총 6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6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야.
B 세우고 AC, E 세우고 D 세우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얘네는 묶어만 놨지 이 안에서 얘네가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막 바꿀 수 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2명 묶어놓고 얘네 줄 세우는 거. 그럼 얘네 셋이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몇 가지나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은 3명을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3팩토리얼 가지 6가지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딱 되셨으면 바로 그냥 한 1분 정도 더 가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B와 D가 있고 A, C, E 이런 경우 있어요. 그쵸? B와 D가 있고 A, E, C 이런 경우 있다고요. 얘네가 살짝 자리를 바꾸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B와 D가 있고 C, A, E, B, D가 있고 C, E, A B와 D가 있고 E, A, C B와 D가 있고 E, C, A 총 몇 가지가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3명을 묶었다. 그럼 이 안에서 얘네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는 몇 팩토리얼이냐? 3팩토리얼 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A, C, E를 묶었어요. 그리고 B가 있고 D가 있어요. 총 마치 3명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3팩토리얼이라고 하시면 되고 다시 A, C, E가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것이 3팩토리얼. 66에 36 이렇게 된다.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B, D를 양 끝에 오게 놔요라. 요거는 좀 더 쉬워요. 좀 더 쉬워. 왜냐면 B와 D가 양 끝에 오도록 고정을 시키면 되니까. 얘네는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이 안에서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막 돌아가는 경우 3명이 막 자리를 바꾸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B와 D가 양 끝에 온다고 했지 B가 여기 오는지 D가 여기 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양 끝에 오게 만들어준 요 아이들을 자리를 살짝 바꿀 수 있어요. 2명이 자리를 바꿔요. 몇 팩토리얼? 이거 몇 팩토리얼이야? 2팩토리얼 됩니다. 2가지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팩토리얼에 좀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팩토리얼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6이 12, 12가지가 된다. 넘어가 볼게요. 자, 확인 문제. 요거는 한 10분 정도 예상이 돼요.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분 정도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1대1 이거 중요해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함수 크게 이제 함수 카테고리에서 경우의 수랑 연관지어서 나오는 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이고 제일 난이도가 낮은 유형이고 이제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대1부터 얘기를 해보자.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1대1이다. 1대1이다. 뭐냐? 내가 이거 골랐어.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거 고를 수가 없어요. 그게 1대1이야. 하나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이 1대1의 개념이 된다. 요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죠.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갈 거예요. 함수를 구할 거야. x에 1, 2, 3, 4가 들어있고 y에 1, 3, 5, 7, 9가 들어있거든요. 자, 화살표를 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도 이제 그려놨다시피 화살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통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골라서 짝이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그러면 보자. 1이 가려고 해요. 화살표를 쏘려고 하는데 1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냔 말이야. 첫 번째로 출발하니까 총 5군데가 있어요. 1로 갈까, 3으로 갈까, 5로 갈까, 7로 갈까, 9로 고민하는 거예요. 5가지. 괜찮아요?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이 어디론가 갔어. 예를 들어 1이 한 1로 갔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2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1대1이기 때문에 1이 간 곳으로는 2가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2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총 4개. 이해되세요? 2가 예를 들어 한 7로 갔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3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3군데. 4가 갈 수 있는 곳은
뭐 두 군데, 두 개 남았죠. 둘 중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5가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2가 있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왔으니까 이걸 더할 건지 곱할 건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1이 1로 가는 이 상황만을 우리가 함수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 1이 1로 가는 이게 하나의 함수, 2가 7로 가는 게 하나의 함수, 3이 9로 가는 게 하나의 함수,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1, 2, 3, 4가 어우러져서 Y쪽에 있는 원소들로 다 대응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우러져야 돼요. 동시에, 다시 말하면 세트로 가야만 그것이 하나의 함수가 되는 것이다. 괜찮으시죠? 1이 1로 가는 그 상황 하나만을 우리가 함수로 보지 않는다고요. 1이 어디로 갈 때 그의 영향을 받아서 2는 어디로 가고 3이 어디로 가고 4가 어디로 가고 1, 2, 3, 4가 짝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세트가 되어서 하나의 함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트로 동시에. 그럼 이거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래요. 곱하셔야 된다고요. 곱해야 된다. 120까지가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5, 4, 3, 2는 잘 구해놓고 나서 이걸 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14가지 아니에요? 1은 1로 가는 거 5가지니까 5개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하시는데 함수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이죠. 모든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짝을 이룰 때 그 뭉터기를 하나의 함수로 부른다라는 거. 세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 있고 4줄로 된 놀이기구.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짝을 지어 이것들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는다. 어쭈? 자, 4명이 모두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남학생, 여학생 짝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탈 것인가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첫 번째, 남학생, 여학생 짝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몇 번째, 총 4칸인데 지금 커플은 2커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칸에 탑승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학생, 여학생이 남학생이 또는 여학생이 서로에게 네가 먼저 타 할 수도 있고 확 밀치고 내가 먼저 탈 수도 있잖아요. 자리를 어떻게 배정할 건지 총 3가지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짝을 정했고요. 짝을 정했고 몇 번째 칸에 탈 것인가를 정했고 그다음 자리를 정하잖아요. 3개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할 건가 곱할 건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인지 얘네가 세트로 다 어우러져야 죄송해요. 세트로 어우러져야 되는 일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트죠. 짝 정해서 덜렁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짝을 정하고 몇 번째 칸에 앉을 건지 정하고 그 다음 자리를 정하고 다 세트로 일어나야 되는 일. 마지막에 가서는 곱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한다. 가볼게요. 일단 짝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을 A, B라고 하겠어요. 여학생을 X, Y라고 하겠습니다. 짝을 정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2가지예요. 그쵸? 얘네가 이렇게 짝이 되거나 이렇게 짝이 되거나 그래요? 얘를 이제 좀 더 이제 인원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돼요. 남학생, 여학생이든 뭐 어른, 아이, 뭐 부부 어떻게 짝을 짓든지 간에 여하튼 한쪽은 고정을 시키세요. 얘네를 픽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돌리는 거야. 2명을 요렇게 짝을 지어줄까 저렇게 짝을 지어줄까 줄 세워서 돌리는 거예요. 몇 팩이냐면 2팩토리얼 이렇게 2가지. 괜찮으시죠? 이번엔 몇 번째 칸에 앉힐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랑 X랑 한 커플이 됐다고 칠까요? B랑 Y랑? 얘네가 몇 번째 칸에 앉는지를 골라야 돼요. 총 몇 개의 칸이 있냐면 4칸이 있어요. 4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플은 몇 커플이 있느냐? 2커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칸 중에 얘네가 앉을 2개의 칸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걔가 4P2가 됩니다.
누가 먼저 고르든지 간에 여하튼 얘네가 이제 먼저 고른다.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얘네가 그 다음에 고른다. 그럼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고른데 위에 또 그 무릎 위에 앉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복 안 되고 순서 중요하고 4P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12가지가 된다. 괜찮지? 자, 이번엔 자리를 정해야 돼. 자리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A랑 X랑 첫 번째 칸에 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A가 타고 X가 탈 수도 있고 그쵸? 또는 A가 타고 X가 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서로 자리를 좀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커플이 첫 번째 칸에 타기로 했지만 얘네가 안에 앉을지 밖에 앉을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각각 2팩토리얼이 된다. 얘네도 2팩토리얼, 얘네도 2팩토리얼. 그래서 총 4가지. 괜찮을까?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을 정해야 돼요. 남자 2명, 여자 2명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앉힐 것인가 짝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총 4칸 중에 2칸을 선택해서 얘네를 앉혀야 되니까 4P2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칸에 앉는 커플이 네가 안에 앉을래? 내가 밖에 앉을게. 이거 있잖아요. 이거 2팩토리얼. 그리고 4번째 칸에 앉는 커플이 내가 안에 앉을게. 내가 밖에 앉을게. 이게 또 2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 잘 안 나와요. 2팩토리얼. 그래서 총 2 곱하기 12 곱하기 4 해가지고 9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순열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만약에 이제 문제집 같은 게 있으시면은 반드시 풀어보시고요. 문제집이 없으셔도 인터넷에 순열 치거나 요즘엔 문제 어플 많잖아요. 쳐보시면 문제들이 차라락 나와요. 그걸 좀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오늘 풀어보시더라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할 거고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조금 빨라서 그냥 1배속으로 들으셔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럼 0.8배속으로 들을 수 있게 제가 권해드릴게요. 하다 보면 점점 빨라져요. 교실에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천천히 했다가 되는 것 같으면 빨리 이게 완급 조절이 되는데 제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풀면서 하다 보니까 신이 나서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시면 조금 늦춰볼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1.5배속으로 막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알아서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